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한 유부녀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흔히들 남자가 결혼해서 살이 찌면 아내가 잘 먹이고 내조를 잘해서 그렇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의 경우는 제가 내조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밥을 반 공기 먹으며 모델도 아닌데 모델핏을 유지하던 소식좌 남편이 있었기에 그런 칭찬을 들을 일이 없었죠. 워낙 소식좌로 습관이 된 남편의 식성은 결혼을 해도 쉽게 고쳐지지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때문에 시어머니의 잔소리까지 보태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마치 저를 내조 잘하는 마누라로 만들어주려 했던 건지 남편은 밥도 기본 2공기씩 먹고 운동선수 같은 체격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저만 모르게 내조 잘하는 아내로 만들어준 사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친한 친구가 주선해준 소개팅 자리. 당시 저는 26살의 직장인이었고 소개팅남은 29살의 금융회사 영업직 샐러리맨이었습니다. 듣기로는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영업 능력 우수한 사원이라는 이야기였죠. 성실하고 일 잘하는 남자라면 제 이상형에 속했기 때문에 소개팅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소개팅이라고 해도 인연을 만난다면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보수적인 편이었죠. 연애 경험도 많이 없어서 좋아하는 이성과 연애라도 하게 되면 무조건 결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개팅 자리에 운명 같은 인연을 기대하며 나가게 되었고 달달 떨면서 안 그런 척 환하게 웃고 있었죠. 마음에 드는 상대라면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듣던 대로 미인이시네요. 이렇게 미인이 나와주실지 몰랐습니다. 직업 때문인지 상냥하고 멘트도 좋은 그는 처음부터 저의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화술도 좋고 미소 연기력도 뛰어난 그에게 저는 말이나 어색한 연기로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로 솔직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저의 솔직한 모습이 좋다며 더욱더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칭찬 싫어할 사람 별로 없다고 분위기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죠. 조명 좋고 듣기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카페에서 소개팅남과 저는 단숨에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잘 끌어가던 그의 화술과 리액션 덕분에 우리는 공통사를 끊임없이 나누며 기분 좋은 대화를 이어갔죠. 그렇게 수다만 무려 3시간. 저는 슬슬 배가 고팠습니다. 이미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배가 안 고픈 건지 얘기하느라 정신이 팔린 건지 식사를 하러 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 뱃속에서는 커피만 마신 상태이다 보니 꼬르륵거리고 이미 아우성이었죠. 이대로 차만 마시고 헤어질 게 아니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우리 뭐 좀 먹으러 갈까요? 저녁 식사 어떠세요? 식사 좋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뭐 좋아하세요? 저는 특별히 가리는 음식은 없어서 뭐든 좋아요. 그쪽은요? 그쪽이요?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주세요. 저도 가리는 음식 없습니다. 다만 요즘 제가 식단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많이는 못 먹지만요. 혹시 다이어트 하세요? 이미 날씬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는 다이어트라는 게 필요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죠.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딱 티가 날 정도로 날씬해 보였거든요. 게다가 훤칠한 외모까지 모델 같았습니다. 다이어트라고 하면 제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기였죠. 어쨌든 우리는 화로구이 식당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불판 위에 야금야금 고기를 구우며 술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입은 여전히 제게 할 얘기가 많았고 저의 입은 먹기에만 바빴습니다. 제 불판에는 고기가 계속 채워졌고 그의 불판은 이미 수업 끝난 교실 같다고나 할까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느라 저만 먹는 것 같아요. 제 것도 좀 드세요. 저는 제 불판에서 구운 고기를 그의 접시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기를 젓가락으로 집었다 놨다 하더군요.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잘 드시는 거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데요. 엄마도 잘하지 않는 멘트를 하던 그는 제가 접시에 올려준 고기 한 점마저 화석처럼 남겨두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어쨌든 식당 관리하느라
소식한다고 했던 그의 말 때문에 이해하고 넘겼죠. 즐겁게 소개팅한 첫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각자 집에 돌아가서 잠들기 전까지 굿나잇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그와 저는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직업상 업무가 바쁜지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자 하거나 퇴근 후에도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나면 밤 시간대에 연락해서 차를 마시자고 했죠. 그래도 자주 보자며 자주 연락하게 된 그와 저는 점점 친숙해졌고 짬을 내서 만나도 항상 웃고 떠들며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늘 즐거운 데이트였죠.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그는 외근하다가 제 회사 앞에 들렀습니다. 항상 그의 손에는 제게 줄 선물이 있었죠. 대부분 간식과 음료들이었습니다. 자, 이거 회사 가지고 들어가서 먹어요. 오빠, 이게 뭐예요? 도너츠랑 커피네? 나 방금 식사했는데. 잘했네. 오후에라도 출출할 때 챙겨서 더 먹으라고 사왔어. 고마워요, 오빠. 오빠는 점심 먹었어? 그럼, 일이 바빠서 간단히 먹고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 오빠가 점심시간에 이렇게 올 줄 알았으면 기다렸다가 같이 식사라도 할걸. 아니야, 시간 여유가 많지는 않아서 식사 같이 할 시간은 없었어. 바쁜 그와 점심을 단 한 번도 같이 먹은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만나느라 이동이 많은 그의 직업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 들러 간식까지 사다 주며 챙기는데 저는 그저 자상한 그의 마음과 노력이 고마웠죠. 소개팅 이후 그렇게 2개월이 지났을 즈음 그와 주말 데이트를 약속했습니다. 처음 약속한 주말 데이트였습니다. 그는 계속 바빴었고 평일에도 저를 챙겨주면 자주 만나다 보니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주말 데이트는 더 기대되었습니다. 오빠, 주말에도 업무 보느라 항상 바쁘더니 이번 주말엔 정말 괜찮아? 시간 낼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이번 주말에 꼭 데이트 제대로 하자. 그래, 좋아요. 어디로 가지? 맛집 갈까? 맛집? 좋지.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말해봐, 예약해둘게. 많죠. 곧 순위별로 리스트를 뽑아드릴게요. 그래, 좋아. 그렇게 몇 달 만에 주말 데이트를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소개팅할 때 같이 먹었던 화로구이 말고는 특별히 오붓하게 제대로 된 식사를 했던 기억도 없더라고요. 전부 남자친구가 사다 준 음식을 제가 혼자 먹은 기억만 있었죠. 그래서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 가득한 맛집 리스트를 열심히 정리해서 그에게 보냈습니다. 카톡 전송까지 완료. 그의 답이 올 차례였습니다. 우와, 나랑 같이 가고 싶던 맛집이 이렇게 많았어? 쉽게 고르기가 어려운데? 그럼 맛집도 많고 오빠랑 가고 싶은 곳도 많아서 여러 군데 찾아봤지. 오빠 드시고 싶은 메뉴로 골라서 가요. 그에게서 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답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맛집 리스트를 꼼꼼하게 보기라도 시작한 건지 바빠진 건지 몇 차례 답변 후 답이 없더군요. 늦게라도 연락이 오겠지 싶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바빠서 이제야 연락한다며 답이 왔습니다. 제가 보내준 맛집 리스트 중에 초밥집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어디든 좋았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그와 함께 그가 골랐던 초밥집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먹기 위해 선택한 초밥 접시를 나르기 바쁜 저와는 달리 그는 저의 3분의 1 정도 겨우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아직도 식단 관리 계속해요? 아니면 혹시 입맛에 안 맞아요? 아니, 입맛에 맞아. 맛있는데? 역시 자기가 맛집 리스트에 적을 만한 곳이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못 먹어요? 자, 이 접시에 초밥도 좀 먹어봐요. 아까 사실 뭘 좀 먹고 왔어. 주말이라 늦게 일어나기도 해서 애매하게 먹고 나왔더니 벌써 배가 부르네. 제가 먹은 초밥 접시가 점점 쌓여서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라갈 높이가 될 즈음 저는 조금 민망했습니다. 그는 이제 겨우 동네 뒷산 정도 높이였거든요. 그래도 그와 저는 즐겁게 식사를 마쳤고 예쁜 카페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었죠. 그리고 밤이 되자 집에 바래다주는 길에 드라이브하면서 서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들만의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었죠. 그렇게 추억들이 쌓여갔고 서로를 알아가며
믿음도 쌓여갈 쯤 그는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과 인사도 하게 되었죠. 친화력이 좋아서 저희 부모님과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제가 없을 때 저와 부모님이 사는 집에 들러 과일을 놓고 가기도 하고 성의를 다해 가족들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저 또한 그의 어머니를 만나 인사를 드렸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년 반 정도 그의 변함없는 애정 공세로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던 저는 28세에 유부녀가 되었고 결혼 후 시어머니와 가까운 동네에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죠. 음식 솜씨 좋으신 시어머니는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종종 들러 반찬을 챙겨다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야. 너도 잘 먹으니까 챙겨두거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반찬을 챙겨서 신혼집에 오시면 항상 냉장고를 확인해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시모의 잔소리가 시작되었고 별일이 되었죠. 예, 아니 이게 왜 아직도 있어? 한참 전에 준 반찬 아니니? 벌써 상했을 텐데 아직도 왜 그대로 냉장고에 있어? 멀쩡해도 먹을까 말까인데 상한 걸 그냥 두면 누가 먹는다고. 어서 치워라. 차가워 보이는 외모의 시모는 항상 차가운 말투로 단호박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먹는 음식이나 반찬에 예민하게 구셨고 검사 아닌 검사를 하셨죠. 냉장고를 열어본 날은 더욱 심하게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얘야, 너희 요즘 아침 식사 안 하니? 그게 어머니, 저는 아침을 먹긴 하는데 남편은 입맛 없다고 하도 그래서 안 먹고 나가요. 어쩌다 겨우 요구르트만 마시고 나갈 때도 있고요. 뭐라고? 너는 내가 갖다 주는 반찬에 밥도 잘 챙겨 먹는 것 같더니 왜 너 남편은 굶겨? 요구르트 달랑 하나가 아침 식사로 든든하겠니? 그거 먹고 나가면 하루 종일 어떻게 일하겠어? 나가서 돌아다니느라 힘들 텐데 내가 갖다 준 재료로 샌드위치라도 만들어 먹여보내. 아들이 샌드위치는 그래도 잘 먹는다. 절대 굶겨서 내보내지 말고. 시모는 아들이 뭘 먹는지, 뭘 먹었는지 만날 때마다 항상 예민하게 체크하셨죠. 그리고 제게도 남편 식사 먹게 하는 방법을 전수라도 하시듯 여러 가지 지침들을 남기셨습니다. 남편이 많이 먹게 만들 수 있는 메뉴들을 적어놓기도 하셨죠. 그런 시모가 처음에는 유별나고 피곤하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그의 시모의 예민함을 저 역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식탁에서 식사를 시작하면서 말이죠. 연애할 때는 모르던 남편의 단점, 그렇게 똑똑하고 자상하고 일도 잘하는 장점 많은 남편의 딱 한 가지 최악의 단점은 바로 입이 짧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연애 시절부터 식단을 관리하거나 다이어트를 했다는 건 모두 거짓말이었죠. 많이 먹지 않아서 하던 핑계였던 거예요. 사실 연애 초기에는 저와 같이 식사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저만 먹을 걸 챙겨다 주기도 해서 전혀 몰랐죠. 그리고 식사하는 일이 생겨도 항상 이런저런 핑계로 많이 먹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늘 제가 남편의 두세 배를 먹는 풍경이었어요. 연애할 당시 비싼 고급 맛집을 가도 남편은 너무 안 먹어서 돈 아까워 저러나 오해하게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는 건 더 시켜주고 사주다 보니 길게 오해할 일은 아니었죠. 그냥 본인이 안 먹을 뿐이었어요. 워낙 입이 짧고 소식좌이던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가 제게 하는 잔소리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먹는 것에 관해서는 말이죠. 어릴 때부터 입이 짧아서 늘 쫓아다니면서 먹였을 정도야. 이제 너까지 내조하는 아내가 됐으니 그것만큼은 좀 필히 잘 챙겨서 먹여라. 너만 먹지 말고. 저만 먹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안 먹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내조하는 아내의 몫이라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으로 직접 반찬을 가져다 주시는 날, 항상 남편의 퇴근을 저와 함께 기다리셨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가져오신 반찬에 식사를 하자고 하셨죠. 그리고 그날도 기다리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남편 밥 먹이기 프로젝트, 저녁 식사. 와,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만들어 오셨어요. 괜히 수고하지 마시고 어머니 잘 챙겨 드시지. 아침도 굶고 다닌다며? 점심은 회사에서 잘 챙겨 먹은 거야? 다 큰 아들 별 걱정을 다 하시네. 우리 어머니
어머니 챙겨서 어서 드세요. 시모는 그날도 남편을 마치 어린 아기 입에 밥이라도 넣어주실 것처럼 밥 공기에 반찬을 올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찬에 밥을 한 공기 뚝딱 비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겨우 반 공기를 먹더니 할 일이 남아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반찬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엄청 배부르네. 아직 집 컴퓨터로 업무 볼 게 있어서 먼저 일어날게요. 식사들 잘하고 계세요? 그런 남편이 여전히 못마땅하셨는지 더욱 차가워진 표정의 시모는 남편이 방에 들어가자 나긋나긋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저만 들리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너는 남편이 저렇게 못 먹는데 아주 밥이 잘도 넘어가니? 때마다 간식이라도 먹게 해라. 상해서 반찬 버리게 두지 마라. 다 잘 먹으라고 가져다 주는데 왜 상하게 두는 거니? 어묵은 데워서 주고 볶은 반찬도 한 번씩 더 볶아서 내주고, 알겠니? 일하러 다니는 것도 피곤한데 식사라도 잘 차려줘야 하지 않겠니? 절대 음식상에서 버리는 일 없도록 하라고.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저만 많이 먹지 않고 남편 더 많이 먹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입 짧은 남편, 안 먹는 걸로 스트레스 받았던 시모는 남편보다 저에게 갈수록 잔소리와 구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시모의 전화를 받으면 항상 식사 반찬 때문에 심부름과 잔소리가 이어졌죠. 여보세요? 어머니. 집에 가서 저녁 먹을 거 아니니? 가는 길에 내 집으로 먼저 좀 들르거라. 퇴근길에 들른 시댁 식탁에는 금은 보화라도 담긴 것처럼 황금색 보따리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 입맛 돌게 하라며 간장게장에 추어탕 재료며 이것저것 귀한 음식들을 싸두셨죠. 가져가라고 하시면서 먹이는 방법, 데우는 방법, 더불어 오늘 저녁에 어떻게 차려주라는 것까지 전부 다 설교를 듣다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구박은 항상 덤이었습니다. 너는 갈수록 통통하구나. 살이 더 찐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몸무게는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해먹이는데 둘 다 살이 찌면 모를까? 왜 너만 통통하게 살이 찌니? 혼자만 다 먹지 말고 남편 좀 챙겨 먹여. 여자만 살찌면 얼마나 보기 안 좋은데. 관리 안 하니? 너는 밥 한 공기 덜 먹고 남편은 한 공기씩 더 먹이고. 시모는 구체적인 구박과 잔소리를 하셨고 그런 날은 자주 생겨났습니다. 익숙해질 만도 한데 들을 때마다 입 짧은 남편 때문에 제가 피해당한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리고 결혼 생활하며 몇 년이 지나니 관리를 안 한 것도 한 것도 아니지만 저도 살이 찌긴 쪘죠. 그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말투로 열심히 구박하셨습니다. 넌 여자애가 무슨 밥을 얼마나 먹길래 체격이 남자보다 커졌니? 요즘도 밥을 많이 먹냐? 그러니 우리 아들은 살이 바짝 마르고 너만 뒤룩뒤룩 살이 찌지. 어머니, 저 요즘 많이 안 먹어요. 운동할 시간이 줄어서 그런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렇게 꿀꿀이처럼 찌면 어떡해? 주변에서 욕 안 하니? 겉으로는 다들 좋은 척할지 모르지만 다들 속으로 욕한다니까? 남편은 말라가는데 너만 뚱뚱하게 살찌면 내조 못하고 꼴도 우스운 여자로 비웃지 뭐. 어머니, 제가 요즘 남편 내조에 신경 쓰느라 얼마나 바쁜데요. 억지로 입에 밥 말아 먹어 넣기까지 하면서 먹인다니까요? 남편이 그래도 안 먹는 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억울하고 서운해요. 밥을 억지로 먹일 게 아니라 맛있는 걸 잘 챙겨서 먹게 해야지. 내가 만들어준 반찬도 너만 다 먹고 살이 뒤룩뒤룩 찌니까 하는 말 아니니? 지난달부터는 남편 먹이려고 한약도 지었어요. 그리고 별별 쇼를 다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 저도 걱정이라고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시댁에 들려 반찬을 챙겨갈 때마다 시모와 저는 같은 말을 반복하며 스트레스를 주고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들 식습관은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잘 가르쳤어야죠. 라는 말까지 목구멍에 찼지만 꾹 참았습니다. 결혼 2년차, 남편의 입맛 되살리기 프로젝트 말고는 크게 힘든 일은 없었죠. 그런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업무 중에 친정엄마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그 시간에는 자주 전화를 하는 일이 없던 엄마가 무슨 일인가 싶어 휴게 공간에서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쁜데 미안해 딸, 통화 가능하니? 응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실은 너희 아빠가 사업하면서 오랫동안 알던 지인을 믿는 마음에 보증을 잘못 서주게 됐어. 세상에 몇 억이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막막해서 이를 어쩌면 좋으냐. 아빠는 오랫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해 오셨고 사업이 꽤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파트너로 알던 지인의 보증을 서게 된 일이 그만 꼬이고 말았던 겁니다.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죠. 당장 1억도 없는데 어떻게 해결을 도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엄마, 어떡해. 나도 당장 보낼 돈이 얼마 없을 텐데. 그래도 내가 한번 알아볼게. 너무 걱정 말고 계세요. 몇 달간의 유예 기간이 있었지만 아빠 사업이 휘청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집안 형편도 갑자기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도 결혼 생활도 집중하기 힘들었죠. 남편과는 무슨 일이든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로운 일상까지 공유하고 털어놓았던 저였지만 갑자기 일어난 날벼락 같은 친정일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말도 꺼내지 못하고 힘들어했죠. 그래서 남편의 아침 식사나 저녁 식사는 차려만 놓고 먹든지 말든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던 생각은 돈을 어디선가 구해야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죠. 저는 남편 모르게 대출도 알아보고 나름대로 돈을 마련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골치 아픈 하루하루 내색하지 못하던 어느 날 남편은 휴직을 한다며 저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 앉아봐. 무슨 얘긴데요? 나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잘 건데. 아무래도 이제 나는 휴직을 해야겠어. 일찍 시작해서 여태까지 일할 만큼 일했고 퇴직금도 받았으니까 이젠 좀 쉬엄쉬엄 잠시라도 놀려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휴직이라니? 잠시 논다고? 갑자기는 무슨, 다 계획 가지고 하는 말인데. 그걸 언제부터 계획한 건데? 나하고 상의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형편이 놀 상황은 아니잖아. 우리 형편이 왜? 나 퇴직금만 해도 당분간 나가서 일하는 만큼보다 더 되니까 걱정 좀 하지 마. 아니, 우리 둘 사는 형편이 아니라, 몰라. 갑자기 뭐야, 오빠? 응? 그럼 또 무슨 형편? 그리고 아무리 가정이 있고 결혼했어도 너무 일만 하고 밤에 자고 기계처럼 사는 인생에 지쳤어. 나도 밤에 친구들도 만나고 쉬고 놀면서 인생의 다음 챕터를 준비해보고 싶다고. 이 상황에 갑자기 오빠까지 왜 그래? 나 요즘 너무 이것저것 힘들단 말이야. 이 상황? 자기도 회사 일 힘들면 쉬어. 내가 퇴직금이며 다 알아서 먹여 살릴 테니 사는 건 걱정하지 말고. 아니,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고. 여보, 내가 뭘 잘못했어? 몇 번을 얘기해 알겠어. 아직 여유 있고 퇴직금에 좀 쉬고 놀면서 오랜만에 일만 해온 남편도 호사 좀 누려보겠다고. 잠시라도 이해해주면 안 돼? 책임감 있게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 잘해오던 남편의 선전포고 같은 그 인생의 새로운 챕터인지 뭔지가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해되지도 않았죠. 가뜩이나 친정 집안일로 너무 힘든 마음이었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쉬면서 놀겠다고 하니 더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잠시 친정 집안 문제를 남편에게 얘기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차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남편은 정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수처럼 낮에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평소대로 똑같이 출근을 했고 친정 집안 문제로 돈을 알아보느라 바쁘게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녹초가 되어 귀가했죠. 남편의 식사를 챙기기는커녕 제 식사도 못 챙기며 지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집에 도착하면 남편은 없었고 어두운 거실을 조명등만이 밝히고 있었죠. 남편은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온다는 문자만 남겨두고 집을 비웠습니다. 피곤해 지쳐 씻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은 채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듣고 아침까지 잠이 들었죠. 일어나 보니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회사 일이 마무리 안 되었다며 또다시 서둘러 나가더군요. 그런 날들이 반복되었고 저도 정신이 없어서 별 다른 대화를 나누지도 못하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꽤 오랫동안 남편을 신경조차 못 쓰고 온통 친정 집안일에 사로잡혀 있는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를 만난다며 늦은 밤에 외출하거나 회사 일이 마무리 안 되었다며
아침에 외출해서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더 이상했던 건 제가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오면 비어있던 밥솥이었습니다. 평소 먹지도 않던 반찬들까지 다 비어 있었죠. 밥 반 공기도 배부르다고 성화였던 남편은 기본 2공기씩 밥을 먹었던 겁니다. 남은 밥이 늘 남아돌던 밥통은 핥아 먹었나 싶은 정도로 윤기나게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밥 먹는 양이 늘어난 남편은 급속도로 30대의 후덕한 남편상이 되어가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오빠? 임신이라도 했어? 그러게, 요즘 왜 이렇게 밥맛이 좋지? 여보, 대신 내가 임신했나 봐.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몸속에 회충이라도... 회충약 하나를 먹어야겠다. 아니, 뭐 오빠가 밥을 잘 먹게 된 일이야 온 집안이 바라던 바이고 새해나 대보름에 빌던 소원이긴 한데 갑자기 너무 먹으니까 탈이 날까 싶어서 그러지. 잘 먹어도 걱정이네. 이 좋은 소식은 어머니께나 어서 알려드려.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제 친정 걱정만 하고 다니는 통에 무소식이던 시어머니도 생각이 나서 다음날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안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반찬 좀 챙겨다 주려고 들르려던 참이었는데 퇴근하면 너희 집에서 보자꾸나. 그날 저녁 어머니는 양손 무겁게 반찬 선물 세트를 들고 오셨습니다. 남편도 마침 집에 있었죠. 가져다 주신 반찬들을 꺼내서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은 또 밤에 약속이 있다며 나가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다 차려지지도 않은 반찬에 밥을 한 공기 퍼서는 소밥 먹듯 꾸역꾸역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주걱으로 한 대 맞은 사람처럼 뺨에 밥풀까지 붙이고 말이죠. 어머, 여보, 아직 밥도 다 안 차렸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먹고 그래요? 잠깐만 좀 기다려봐.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제게 역정을 내시면서 먹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오히려 제게 나무라셨습니다. 얘야, 남편 식사 좀 한다는데 뭐 그러니? 그러면 그동안 소처럼 일만 하고 다니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모처럼 쉴 때만이라도 잘 먹어야 하지 않겠니? 너는 네 서방 밥 먹는 게 아깝기라도 하냐? 빨리 차려주지는 못할 망정 왜 먹고 있는데 타박이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가 가져다 놓은 반찬들 뚜껑을 열어 그 자리에서 밥을 2공기나 해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정신없이 밥을 먹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러더니 입안 가득 음식물을 씹으면서 또 반찬을 입에 넣고 있더군요. 걸신스럽게 먹는 모습이 가관이었죠. 밥이 이렇게 꿀맛인 줄 몰랐네. 어머니도 어서 드세요. 자기도 어서 와서 먹어봐. 진짜 맛있다. 제 심란한 마음은 아무것도 모르고 밤에 약속이 있다면서 급히 나간다며 밥을 먹는 남편과 참견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더 답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집 때문에 착잡해 죽겠는데 속도 모르고 다들 왜 난린가 싶었죠. 여보, 아니 아무리 맛이 있어도 그렇지 그릇에 좀 옮겨 담아줄 때까지 기다렸다 먹으면 되잖아. 흘리고 묻히고 이렇게 어지럽히면 어떡해. 얘야, 겨우 이제 아들이 식욕 돋아서 밥 좀 먹는데 먹고 있는 사람한테 너야말로 왜 그래? 너 서방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쪼았던 거냐? 아들, 앞으로 우리 집으로 와서 밥 먹어라. 밥 잘 먹어도 난리네. 어디 눈치 보여서 밥이 넘어가겠어? 살다 며느리한테 밥 먹는 걸 가지고 별소리를 다 듣게 만드네. 나 원참. 남편은 시모가 제게 잔소리하는 게 대신 미안했는지 저를 쳐다보면서 말없이 빙그레 웃었죠. 그러더니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삐에로 가면이라도 쓴 사람처럼 과장된 얼굴로 회개한 표정을 짓더니 먹방하는 유튜버처럼 입안 가득 먹어대고 있었죠. 어이없어서 남편을 멍하니 바라보자 이번에는 제 앞에 놓인 밥그릇까지 본인 앞으로 가져가더라고요. 꼼짝 마라. 당신의 밥도 나의 뱃속에 감금시켜버리겠다. 내가 당신 밥까지 내가 다 먹어 치워버려야겠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계속 장난을 치며 정말 돼지처럼 먹어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이없는 웃음이 났죠. 그러자 남편은 제 웃는 표정을 보더니 윙크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국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혀 짧은 소리로 장난을 치며 아이처럼 국을 더 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 국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더더더요.
어이없는 남편의 장난에 져주는 척 국도 더 담아주고 반찬들을 챙겨주었죠. 시모도 잘 먹는 남편이 좋았는지 아예 식탁에 있던 모든 반찬을 남편 앞으로 몰아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 앞에는 반찬들이 모래성처럼 쌓이게 되었고 더 놀라운 일은 그 모든 반찬에 밥을 엄청 잘 먹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급격히 달라진 남편의 식습관과 패턴에 저는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나 걱정이 되기도 했으나 걱정은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체격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유독 밥을 많이 먹은 날은 항상 밤마다 약속이 있다며 외출을 했고 그런 날들이 점점 늘어갔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가끔 전화통화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하다 나오기도 하고 숨기는 게 분명 생겼습니다. 바람이라도 피우나 의심이 생겼죠. 여보, 오늘 또 약속 있어요? 밤마다 누굴 그렇게 만나? 무슨 약속인데? 동창들 모이기로 했어. 술 많이 안 마시니까 걱정 마. 여보, 동창 모임이 왜 그렇게 자주 있어? 당신 혹시 나 의심해? 의심 받을 일 하고 다닐 사람이야 내가? 술도 많이 안 먹는데 왜 그래? 그니까 술도 안 마시는데 새벽까지 뭐하다 오나 싶어서 그러죠. 그리고 동창 모임이 너무 자주 있으니까 궁금해서 그러지. 걱정 마. 쉬고 놀 때 동창들이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듣다 보면 또 알아? 좋은 사업 수완이 될지? 다 남편의 뜻이 있어서 나가는 거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일찍 주무세요. 그럼 언제까지 밤에 나가서 놀다 오려고 그러는 건데 일은 계속 안 할 거야? 왜 화를 내고 그래? 논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1년을 쉰 것도 아니고 잠깐 그러는 건데 그것도 못 봐줘. 그리고 누가 평생 일 안 하고 놀고 먹는데 걱정 말라니까 그러네.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려고 여러 핑계들로 둘러대며 밤마다 있다는 약속을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얘기를 꺼낼수록 짜증이 나서 화를 내게 되었고 싸우게 일까지 생기다 보니 스트레스가 더 쌓여만 갔죠. 아무래도 저 모르게 남편이 바람이라도 난 게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밤에 외출할 때 행방을 몰래 따라가 보기로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엄청난 식사를 하더니 예상대로 밤에 외출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평안한 평상복 복장으로 갈아입은 남편은 나갈 준비를 마쳤죠. 야밤에 외출이 잦아져서 남편에게 화를 내던 저는 그저 조용히 남편의 동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웬일이야? 여보가 조용하시네. 나 나가서 적당히 놀다 올게요. 신경 쓰지 말고 푹 자. 화내기도 지쳐서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저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외출하는 남편에게 평소대로 짜증을 내며 대꾸만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챙겨두었던 까만 스카프와 뿔테 안경을 꺼내 서둘러 무장을 했습니다. 누가 얼핏 봐도 저라고는 모를 상태로 말이죠. 그리고 뒤따라 남편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려고 가는 약속이었는지 차를 두고 어디론가 계속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피우는 여자를 만나서 술이라도 마시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들키지 않게 조심하며 빠른 걸음으로 따라갔죠. 귀신이 등장할 때 발소리 없는 느낌으로 사뿐사뿐 인기척 없이 계속 그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횡한 골목을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술집이 나올 법도 한데 유흥가나 술집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의심이 시작되었죠. 근처에 사는 여자의 집으로 가는 거다. 그런 의심에 의심을 품고 계속 남편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남편 뒤를 따라 한동안 걷다가 나온 곳은 제가 예상하던 여자가 있던 현장? 이 아니고 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익숙한 듯 공사 현장에 있던 많은 인부들은 남편을 보자 맞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누군가 만나 술자리로 이동하려는 거겠지 소설을 덧붙인 의심은 끝이 없었죠.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은 씩씩한 걸음으로 컨테이너 사무실에 들어가더니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안전모까지 갖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부들 속에 파묻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실은 밤만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저와 싸우기까지 하면서 외출을 하는 남편 때문에 별별 여자들을 다 등장시키는 상상을 했거든요.
술집 같은 곳에 가서 친구들과 여자들이 뒤섞여 어울릴 것을 상상하고 의심도 했었죠. 그렇게 예상 밖의 장소에서 남편의 모르는 모습을 발견하고 머릿속이 더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너무 낯설어 넋을 놓고 멍하니 지켜보다가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동이 틀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날이 서서히 밝아질 즈음 남편은 원래 입었던 본인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곤함도 모르고 공사 현장을 걸어 나오는 남편 앞에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입구 쪽으로 빠져나오고 있었고 그 앞에 제가 지키고 서 있었던 거죠. 당신 지금 여기서 이 시각까지 뭐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남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놀라 쓰러졌습니다. 답답한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넘어진 남편을 붙들어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아, 깜짝이야. 여보, 놀랐잖아. 여보가 여기 어떻게 왔어? 딴소리 하지 말고 어서 내가 묻는 말에나 대답해. 오빠 어서. 그게 말이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집으로 가서 얘기하자. 어? 남편은 평정심을 되찾더니 저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는 내내 캐묻는 제 물음에 계속 집에 가서 얘기하자며 궁금함만 더하게 만들더군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여유 부리며 밤마다 핑계를 대고 논다고 나갔던 남편이 왜 그런 험한 공사 현장에서 밤새도록 일을 하고 있었는지 말이죠. 여보, 사실 말이야. 장인 장모를 만나서 사정 얘기를 다 들었어. 내가 당신 모르게 처가에도 종종 가는 거 알잖아. 우연히 갔다가 두 분이 나누는 말씀을 듣게 되어서 여쭤보게 되었는데 장인어른이 보증선 문제로 돈 걱정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언제부터 알게 된 건데? 그리고 회사는 왜 그만두고 새벽까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 남편은 저의 친정 사정을 오래전부터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다니던 금융회사마저 재정이 안 좋아서 힘들어지게 될 것을 예상하고 혹시 퇴직금도 못 받게 될까봐 챙길 거 다 챙겨서 미리 나오게 된 상황이었다고 말이죠. 퇴사하고 놀 수만은 없겠다 싶었고 퇴직금에 보태서 장인어른 도와드리려고 그랬어. 돈을 많이 준다기에 공사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야. 근데 여보가 알다시피 내가 약골이잖아. 그래서 억지로 식사량도 늘리고 체격도 키우고 나한테도 건강해지는 일이니까 그랬던 거지. 남편은 저도 모르게 조금이나마 제 친정에 보탬이 되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침이고 밤이고 일을 해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몇 달간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넣어둔 통장을 제게 내밀었죠.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말이죠.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일하면서 번 돈과 퇴직금, 그리고 그간 모아둔 돈까지 1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제게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모든 사실을 듣게 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을 의심하고 서운해했던 마음마저 미안하게 느껴졌죠. 이렇게 일하는 거 실은 우리 어머니도 알고 계셔. 처음에는 걱정하셨는데 내가 밥도 더 잘 먹고 운동선수들처럼 체격도 좋아지니까 좋아하시던데?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 친정 일인데 남일도 아니라며 오히려 더 열심히 도우라면서 어머니도 돈을 좀 보태주셨어. 남편은 방에 있던 가방에서 다른 통장까지 꺼내어 제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찍혀있는 통장이었고 그 통장에도 1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인데 모자라겠지만 이거라도 드리면서 보태보자고 하면서 말이죠. 통장 안에는 그동안 남편이 저 모르게 일하면서 피땀 흘려 모아온 노고가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주신 통장까지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전화기를 들어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다 깨서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죠. 무슨 일 있니? 이런 시각에 무슨 일이야? 어머니. 어머, 아이가 왜 아침부터 울어? 왜? 무슨 일 있어? 어서 말을 해봐. 왜 울어? 어머니, 남편이 어머니 통장까지 주면서 알고 계셨다고 얘기해줬어요. 아이고 참, 아침부터 울며 전화해서 깜짝 놀랐잖아. 아니, 우리 하나뿐인 며느리 집에 일이 났는데 그럼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겠니? 죄송해요, 어머니. 야,
그럴 땐 감사하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만 울어. 젊은데 열심히 또 벌면 되지. 묵묵하게 도와주신 시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저는 늘 그랬듯이 유난히 더 남편 식사만 챙기는 모습에 서운해하고만 있었죠.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아들을 더 챙겼던 이유를 알게 되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알고 걱정할까봐 아들 쉬고 놀 수도 있다면서 더 감추셨던 거였죠. 제가 받은 대출, 남편과 시어머니의 정성이 모여 꽤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으느라 몸과 마음 모두 고생한 남편과 큰 보탬으로 묵묵히 힘이 되어주신 시어머님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저는 내조를 더 잘하는 며느리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다급해서 돈이 모여진 그날 바로 친정에 보태드렸습니다. 아빠는 잘 알아서 해결해 볼 수 있다며 거듭해서 거절하셨지만 결국 받아두시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 뒤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너희 집에서 시어머니랑 같이 식사라도 하자구나. 친정 식구들까지 오랜만에 모인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양손에 선물들을 잔뜩 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선물부터 챙겨서 전해주셨습니다. 엄마, 무슨 선물을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돈도 없는데? 돈이 왜 없어? 고마운 사돈과 사위한테 다시 돈을 주고도 남게 많은데. 다행히도 아버지가 보증해줬던 지인이 스스로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아버지에게도 더 이상 피해 없게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셨죠. 그리고 보태드렸던 돈은 이미 남편과 시어머님께 다 돌려주셨더군요. 사돈, 그래도 보태서 쓰시지 뭐 그리 급하게 되돌려 주셨어요. 이번 일로 걱정시켜드리고 패기친 것 같아서 약소하지만 이 선물 우선 좀 받아주세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사돈. 그래도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 모은 돈으로 여행이나 다녀옵시다. 그래요, 좋죠. 너무 고맙습니다. 사돈, 그리고 사위, 자네한테도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입었네. 앞으로 더욱 내 딸이 내조 잘하게 나도 더 챙길게. 정말 정말 고마워, 사위. 화기애애진 저녁 식사. 다 같이 모인 우리 가족 모두는 즐겁고 흐뭇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그럼 다 같이 여행도 가고요. 부자도 됐는데 저 오늘도 밥 2공기 먹겠습니다. 여보, 밥 2공기 다 드시면 제가 후식이라도 올리겠나이다. 이제 밥까지 운동선수처럼 잘 먹어서 하나 있던 단점마저 사라진 제 남편은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2공기까지는 아니지만 1공기가 마치 2공기 같은 고봉밥을 선호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우리 가족 모두 여행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아버지의 사업도 잘 운영되고 있어서 걱정이 사라졌죠. 새로운 일도 시작한 남편은 밥 잘 먹고 건강미 넘치는 체력으로 파이팅이 넘쳤죠. 그리고 우리 부부는 아이도 가지게 되었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처럼 밥 잘 먹고 건강하고 착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저도 예비 엄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요즘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하시던 밥 먹이기 프로젝트를 제게 해주고 계시답니다. 아이 엄마는 무조건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전보다 더 화목해진 가족들 덕분에 좋은 태교를 충분히 하고 있답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누군가와 함께 도우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있는 누군가와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